치료 및 재발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침대에서 내려서 디디려고 할 때 엄청 아팠어요 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 아킬레스 건염도 그렇고 족저근막도 그렇고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닝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목과 발에 흔히 생기는 질환인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종아리 뒤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건, 이 세 갈래 근육의 원위부가 합쳐져서 뒤꿈치 뼈인 종골에 부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부착하는 건 조직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고, 건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염증 세포가 있는 염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콜라겐 조직의 변화인 건병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 아킬레우스에서 따온 건데요.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물에 그의 발목을 잡고 담갔다 빼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아서 발목 뒤에 힘줄인 아킬레스 건이 약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래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아킬레스 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제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생기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아킬레스 건 주변의 혈류가 저하가 되고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나 비만, 통풍과 같은 대사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회내는 이렇게 평발처럼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회내가 있거나 전족부에 4번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달리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과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과도한 오르막길 달리기 훈련이나 딱딱하거나 경사진 면을 달리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달리기나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할 때 아프기 시작하고, 처음에 아침에 디디기 시작할 때 아킬레스건 주변이 뻐근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점프 동작 후에 착지할 때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뒤꿈치를 올려주는 보조기나 L자 모양의 단하지 기부스를 주로 고정하기도 하고요. 또 라이스 원칙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하고 소염진통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집중형 최충격파 치료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인대 강화 주사나 DNA 재생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 및 재발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의 편심성 강화 운동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을 주는 방식의 근력 운동을 말하는데, 상완 이두건을 예로 들면 우리가 아령을 굽혀서 들 때는 상완 이두건이 수축하면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동심성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우리가 내릴 때는 버티면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을 저희가 편심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고, 이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근이나 건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까치발 할 때 이렇게 수축하면서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동심성 수축이고요. 계단 같은 데 올라가 있다가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면서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편심성 근력 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러닝화의 경우에는 이제 드롭이라고 해서 힐과 전족부의 높이 차이를 드롭이라고 하는데, 드롭이 높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아킬레스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과도하게 어필 훈련을 하는 것이나 점핑 동작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도 같이 생길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는 기전과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기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부분 이제 겹치는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족저근막은 뒤꿈치 뼈인 종골에서 시작해서 발의 앞바닥, 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질기고 두꺼운 섬유띠를 말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생겨서 발 아래를 지지하고 있고요.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도 흡수해주고, 또 체중 부하 상태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거나 보행하면서 치고 나갈 때 추진하는 동작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반복되는 미세한 손상이나 노화로 인해서 근막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 변성됐을 때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위험 요인의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운동을 하게 되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서 뒤꿈치에 충격이 좀 과하게 가해
야해지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나 힐 같은 거를 많이 신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꼭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앉아서 오래 있거나 운전을 오래 하거나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근육 자체가 좀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걷는 활동을 통해서도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한테도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당뇨랑 족저근막염이 무슨 상관인가요? 당뇨는 혈류의 속도도 느려지고 혈류 공급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데 족저근막 자체가 이렇게 혈액 공급이 원활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에 대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기본적인 우리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군도 열애할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뒤꿈치 안쪽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서서히 뭐 몇 주나 몇 개월에 걸쳐서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찌릿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침대에서 내려서 디디려고 할 때 엄청 아팠어요 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 우리가 자거나 가만히 있는 동안에 수축되고 이제 뻣뻣해지는 족저근막이 체중 불화가 처음 시작할 때 급격하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걷기 시작하거나 다니는 동안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디디기가 힘들다, 일상적인 보행도 힘들다 할 때는 수염제를 드시거나 라이스 원칙에 따라서 좀 쉬는 걸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치료들의 반응이 좀 없거나 이 경과가 오래된 경우에는 주사기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한 부위에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파열이 일어나거나 지방이 위축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서 주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킬레스 건염도 그렇고 족저근막도 그렇고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벽에 이제 손을 기대고 뒷다리를 쭉 뻗어서 15초에서 20초 정도 버티는 스트레칭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매일 한 세트 또는 세 세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체중을 디디는 식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마사지도 가능을 하고 발 내재근 훈련이라 그래서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잡거나 발을 올렸다가 첫 번째 발가락, 새끼발가락을 내리는 식으로 발을 안쪽을 좀 이렇게 짧게 만드는 근육을 훈련하는 것도 이제 족저근막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는 신발에 실리콘 보조기를 넣거나 힐패드를 쓰는 것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좀 받아놓거나 샤워기로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온열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푹신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어서 뒤꿈치 자체에 가는 충격을 줄이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발이나 발목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일상생활을 하거나 러닝할 때 통증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